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어느 주택가. 어이, 거기 멈춰. 소문 들었으면 너희들도 잘 알 거야. 우리가 어떤 놈들인지. 순순히 가진 거 다 내놓으면 살려는 줄 테니까. 허튼 짓 하지 마. 이곳에는 벌건 대낮 주택 앞에서 복면을 쓴 강도로 보이는 남자 2명과 한국인 남자, 그리고 젊은 미국 여자가 대치하고 있습니다. 연쇄 강도범으로 보이는 복면 강도들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미국 여성은 공포에 휩싸이며 다리까지 후들거리고 있는데요. 옆에 있던 한국 남자도 강도의 등장에 상당히 놀랐는지 소지품을 이리저리 뒤적거리더니 순간적으로 당황하여 지갑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맙니다. 그런데 잠시 후 이곳에서는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경찰조차 어찌할 바를 몰라 한참 동안 고생을 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주택가에서는 무슨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대학 생활을 누리고 있는 평범한 대학생 릴리 베넷이라고 합니다. 부끄럽지만 저의 꿈은 이상형의 남자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것인데요. 이제 갓 대학교에 들어가서 대학 생활을 하는 주제에 너무 일찍 결혼 생각을 하는 것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미성년자인 학창시절부터 늘 그러한 꿈을 꾸던 아이였습니다. 늘 부모님께서도 저에게 당부하시길 결혼할 남자가 아니면 애초에 만나지 않는 게 낫다는 말을 해주셨죠. 그 말인즉슨 남자를 만나려거든 결혼까지 생각하고 만나라는 말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효녀로서 부모님의 기대에 응했을 뿐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남자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기도 했죠. 노력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제가 원래 학창시절부터 인기가 많았던 여자였습니다.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꽤 훌륭한 외모에 활발한 성격, 그리고 남자들의 애간장을 녹여버릴 듯한 애교까지 겸비했으니까요. 이런 저였지만 친구들이나 많은 남자들에게 별종이라는 말을 종종 듣고는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저의 독특한 이상형 때문인데요. 보통 유럽이나 미국의 여자들이 선호하고 좋아하는 남자는 근육질의 남자거나 터프한 남성성이 돋보이는 남자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죠. 저는 지능이 높고 머리가 좋은 남자에게 아주 사족을 못 쓰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나중에 생길 영리한 아이들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미소가 지어지네요. 결국 저는 제가 다니는 대학교 내에서 저의 이상형에 부합하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사랑에 빠졌죠. 그 남자는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었고 공부도 곧 잘하고 아는 것도 많은 아주 다재다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히 이 남자에 빠져버린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대학 생활을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그런 저에게는 최근 들어 큰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릴리, 나 이번 학기만 마치고 휴학할까 해. 아마도 꽤 긴 시간 동안 하게 될지도 몰라. 군대에 가려고 하거든. 한국은 남자들이 군대에 가는 것이 의무라는 거 알지? 근데 사실 나는 병사로 갈 생각은 없고 간부로 지원하려고. 간부라서 휴가에 크게 연연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아무래도 내가 한국에 들어가야 하니까 자주 만나지 못할 거야. 너는 내 여자친구니까 미리 이야기하는 게 예의일 것 같아서 말하는 거야. 너도 차분하게 잘 생각해봐. 저에게 있어서 남자친구의 말은 그야말로 청천벽력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의 계획이 완전히 틀어져 버리는 결과였으니까요. 그럼 내 결혼은? 우리 아기들은? 저 혼자서 벌써 결혼까지 갔다가 아기까지 낳고 행복한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었는데 마치 남자친구는 저에게 이별이라도 선언하는 듯 차갑게만 보였죠. 게다가 제가 나중에 알아보니 한국에는 2년 동안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야 하는 법이 존재했는데 남자친구는 그 2년짜리 군대에 가려는 게 아니었어요. 무려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의무적으로 복무를 해야 하는 직업 군인의 길을 가려는 것이었죠. 이걸 이별 선언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 물론 7년 내내 보지 않겠다는 말은 아니었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그와 비슷한 수준의 발언처럼 들렸습니다. 하루라도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은 남자친구였으니 말이죠. 빠져도 완전히 푹 빠져버린 제 탓이었습니다. 그런 남자친구의 생각은 알지도 못한 채 혼자서 결혼해 아기에 아주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도 아니었던 거죠. 한국의 문화에 대해 잘 아는 친구들 말에 의하면 한국에서는 2년짜리 의무 복무를 하는 경우에도 많은 커플들이 이별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럴 만도 하겠죠. 2년이라는 시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니까요. 더구나 하루라도 떨어지기 싫은 젊은 커플들 사이에서는 더더욱 크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죠.
저는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야만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사실 크게 걱정하지 않는 듯 했지만 저에게는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였죠. 제가 한국을 몇 번 가기도 하고 남자친구도 미국으로 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어찌저찌 만남을 이어갈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기에 우리는 너무 절벗고 시간은 길게만 느껴졌죠. 그렇지만 이 남자를 포기하면 두 번 다시는 이런 남자를 만나지 못할 것만 같았기에 그러한 결단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남자친구를 기다리기로. 그런 남자친구와 지속적인 연인 사이로 만남을 이어가기로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결심을 한 저를 주변에서는 가만두질 않았죠. 평소에도 대학교에서 남자들에게 대시를 많이 받던 저였는데 남자친구가 군대를 가버리자 그때부터는 기다렸다는 듯 다시 남자들의 대시가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친구들까지 미팅이나 남자들과의 헌팅을 시도하기 위해 저를 이용하기 시작했죠. 그러한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저는 꿋꿋하게 현혹되지 않고 버텼습니다. 몇 년만 견디면 내가 그토록 원하던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런 저의 결심은 결국 본의 아니게 무너져 내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친구들은 늘 저에게 제정신이냐고 면박을 주기에 이르렀고 7년 동안이나 그 짓을 한다는 거야? 라며 그냥 다른 남자를 만나라는 직설적인 이야기를 하는 친구도 있었죠. 그럼에도 저는 그 유혹을 모두 뿌리치고 있었는데 친구 하나가 계획적으로 만들어 놓은 계략에 넘어가는 바람에 남자친구와 했던 약속 한 가지를 어기고 말았습니다. 남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술을 마시지 않을 것. 여자친구들끼리 만나서 노는 술자리라고 해서 나갔더니 그 자리에는 이미 남자들이 여자 쪽 숫자와 맞춰서 앉아 있더군요. 저는 곧바로 눈치를 채고 자리를 드려고 했지만 친구들에 의해 저지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의도치 않게 남자친구와의 약속을 어기게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일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왠지 내 자유를 억압받는다는 느낌도 들었죠.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다고 했던가. 왜 갑자기 그런 불길한 생각이 드는 거지? 주변에서는 남자들이 지속해서 대시를 해오고 친구들에게 유혹의 말들을 계속 듣다 보니 저도 인간인지라 마음이 혹하더군요. 그러한 상황에 처하자 내가 너무 이상형에 목매어서 집착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죠. 현실적으로 한국 남자친구와 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사이로 느껴졌고 어쩌면 우리가 서로 인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일이 없었더라면 말이죠.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지 처음으로 남자친구가 휴가를 받아서 미국으로 오게 되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이 남자를 사랑하고 그리워했는지 깨닫게 되었죠. 정말 오랜만에 만난 우리는 마치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목숨을 건 채로 연애를 하는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역시 저는 이 남자와 헤어질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남자친구가 휴가를 나오고 저와 미국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우리는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사건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대학교에 휴학을 늘리기 위해서 학교에 방문했고 저와 식사하기 위해 우리 집으로 향했죠. 오랜만에 휴가를 나온 남자친구가 고맙게도 장을 봐와서 저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준다며 홈데이트를 할 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집 앞에 도착한 저와 남자친구는 집 안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어이, 거기. 뒤로 돌아봐. 거봐. 동양인 맞잖아. 소지품 있는 거 전부 내놔. 죽기 싫으면 허튼 짓 하지 말고. 뒤에서 나는 큰 고함 소리에 뒤를 돌아보니 그곳에는 검은 복면을 뒤집어 쓴 건장한 남자가 2명 있었고 저희에게 총을 겨누며 가진 것을 모두 내놓으라며 협박을 했죠. 제가 미국에서 평생을 살고 있었지만 뉴스에서만 보던 총기 강도를 만나게 되자 진짜 농담이 아니라 오금이 다 저리더군요. 다리가 덜덜 떨릴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얼굴도 보이지 않는 저 복면 강도들이 그저 손가락만 까딱하면 이번 생과는 영영 작별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저는 얼굴이 완전히 사색이 되어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고 자칫하면 그들에게 목숨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죠.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달라는 대로 다 주고 하라는 대로 다 했더니 확 죽여버리는 그런 상황들 말이에요. 저는 쓸데없이 영화를 많이 봤는지 그러한 것들이 생각나며 공포에 휩싸였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분명히 남자친구도 이 상황에 놀라고 무섭기는 매한가지일 텐데 그이는 되려 얼굴에서 침착함이 묻어나왔습니다. 원래 남자친구가 평소에도 성격이 침착한 편이긴 했지만
한국인들의 특성상 성격이 급하고 덜렁대는 부분도 있었는지라 이러한 남자친구의 생소한 모습에 저는 오히려 남자친구가 무척 당황해서 저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저는 잠시 후 벌어진 장면들에 흰자위가 희번덕거릴 정도로 기겁하여 입을 떡 벌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분명 제 두 눈으로 보고는 있었지만 믿어지지 않았죠. 사람이 그렇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느꼈으니까요.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강도는 2인조로 움직이고 있었고 한 명은 권총을, 다른 한 명은 권총처럼 생긴 비슷한 것을 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남자친구는 소지품을 모두 달라는 강도의 요구에 순순히 응했죠. 그런데 남자친구도 지금의 상황에 극도로 긴장을 했던 것일까요? 그래서 아마도 손을 떨었을 것입니다. 지갑을 강도에게 주려던 순간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죠. 바로 그때였어요. 그 순간 강도는 본능적으로 떨어지는 지갑을 주우려고 흠칫하며 허리를 굽혔죠. 그와 동시에 남자친구는 번개처럼 지갑을 떨어뜨린 바로 그 손으로 강도가 가지고 있던 권총을 빼앗았고 순식간에 그 강도의 팔을 꺾어서 다른 강도와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강도의 비명소리. 남자친구는 곧바로 저에게 경찰에 신고하라는 말을 남기고 도망가는 강도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무서웠고 겁이 났지만 순식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에 더더욱 혼란을 느끼고 있었죠. 하지만 남자친구의 말을 다시금 상기시킨 저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강도를 쫓아간 남자친구가 잘못될까봐 겁이 나기 시작했고 걱정이 되었죠. 그리고 왜 비명을 지르고 쓰러진 것인지 알 수 없는 제 앞에 있는 강도가 깨어날까 무서워서 손과 다리를 묶을 것이 없나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집 앞으로 경찰이 도착했고 쓰러져 있던 강도는 체포가 되었죠. 그렇게 모든 것이 끝이 나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기절한 강도가 경찰서에 연행되고 나서도 한참이 지났지만 남자친구는 돌아오지 않았고 걱정이 된 저는 경찰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알리기에 이르렀죠.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남자친구와 연락을 취하려고 해봐도 소지품을 모두 꺼내서 이곳에 두고 사라진 것이어서 그럴 수가 없었죠. 저는 일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리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남자친구를 보지 못하게 될 줄은 말입니다. 군대에 갔다가 휴가를 나오기까지의 그 긴 시간 동안이 지금의 몇 시간에 비하면 아주 짧게 느껴질 정도였죠. 남자친구는 그로부터 몇 시간째 실종 상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의 부모님에게 이러한 실종 사실을 알려야 하나 고민을 해야 했죠. 아직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장담할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경찰에 수시로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수사 상황에 관해서 물어보는 것이 전부였죠. 그렇게 슬픔과 절망에 빠진 채로 7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기어이 최악의 순간을 대비해야만 했죠. 하지만 저는 그 절망이 환희로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7시간 만에 남자친구는 거짓말처럼 제 앞에 나타난 것이죠. 아주 몰골이 말이 아닌 상태였지만요. 남자친구는 자신을 걱정하는 저를 오히려 걱정해 주었죠. 아마도 다른 무리의 강도들에게 붙잡혀서 고문을 당하거나 겨우 어떠한 계기로 탈출을 하게 된 것이리라 생각했습니다. 아직 잡히지 않은 강도와 그 패거리들이 우리에게 보복을 하러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공포에 몸이 떨려오는 듯했죠.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황급히 경찰에 알리자고 남자친구에게 말했지만 남자친구는 느닷없이 형편없는 몰골과는 어울리지 않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천천히 남자친구는 입을 뗐고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릴리, 강도들은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돼. 지금쯤 도망간 놈뿐만 아니라 다른 패거리들까지 죄다 경찰에 인계되었을 테니까. 미안해. 연락도 못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사라져서. 아무래도 너한테 연락하면 다른 쪽으로 이야기가 흘러나갈까봐. 그러면 너나 나나 더 위험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 아무래도 도망간 그 강도를 놓쳐버리면 나중에 또 우리에게 해코지를 하러 올까봐 걱정이 돼서 내가 꾀를 좀 부려봤어. 알고 보니 도망간 강도는 총이 아니라 전기 충격기라 불리는 전기총을 소지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한 명은 총으로 위협을 하면서 다른 한 명이 뒤에서 전기 충격기로 우리를 쏴서 마비시킨 후에 강도질하는 그런 수법이었던 것이죠.
남자친구는 다른 학령이 지니고 있는 것이 권총이 아니라 전기 충격기라는 것을 파악했고 이미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낼 때 그 모든 상황을 계획했다고 했습니다. 긴장하고 무서워서 지갑을 떨어뜨린 게 아니라 계획된 행동이었다는 거죠. 그 말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 듯 했습니다. 사람이 그 순간에 어떻게 그런 생각들을 하지? 진짜 영리하다 못해서 이건 거의 천재적인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었죠. 게다가 남은 강도가 전기 충격기로 남자인 자신을 먼저 쏘려고 할 것이라는 걸 예상하고 지갑이 떨어질 때 인간의 본능을 이용하여 움찔거리게 만든 다음 권총을 빼앗았다는 거였죠. 당연하게도 그 이후에는 전기 충격기가 자기 동료에게 적중하여 권총을 빼앗긴 강도가 기절했던 것이고요. 이제야 그 모든 의문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의구심은 모두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7시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하는 것이었죠. 릴리, 내가 톰 크루즈 좋아하는 거 알지? 그래서 늘 위치 추적기를 구비해서 다녔거든. 도망간 강도 놈이랑 몸싸움을 좀 하면서 추적기를 달아두고 일부러 놓아줬지. 그랬더니 그놈이 알아서 자기들 패거리 있는 곳으로 안내를 해주지 뭐야. 그래서 확실해질 때까지 혼자서 추적을 좀 하다가 경찰에게 이 모든 사실을 익명으로 제보하고 이렇게 온 거야. 오빠 멋있지? 저는 대답 대신 오빠의 등짝에 날카로운 스매싱을 먹여주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위험한 짓을 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했고 무사히 돌아와서 다행이라는 뜻이기도 했죠. 한편으로는 한국의 특수부대가 정말이지 대단한 군인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특히 오빠는 특수부대 중에서도 근접 전투 무술 교관 역할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과연 오빠의 그 몸놀림들은 명불허전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오빠라는 호칭은 여보로 바뀌었고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은 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솔직히 위치 추적기까지 들고 다니는 여보가 무섭기는 했지만 그때 이후로 저는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고 제가 먼저 프러포즈를 해버렸습니다. 다른 여자들에게 빼앗기기 싫었거든요. 결혼하기에 조금 이른 나이긴 했지만 저는 요즘 너무나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친구 중에는 미국 놔두고 굳이 한국에 가서 사는 게 힘들지 않냐고 하는 애들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한국에서 생활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런 소리를 하는 게 당연할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한국에서 며칠이라도 살아본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서 살아가기가 아주 불편하고 힘들다는 사실. 그게 대답이 되었으면 좋겠네요.